바로 배우고 느낀 점이 이 자기소개서의 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자, 어느덧 벌써 키워드가 3가지가 나왔죠. 지금까지 나온 키워드 3가지를 보면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이 너무나 당연한 이 키워드가요. 녹아있지 않은 자소서가 태반입니다. 정말 태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마지막 남아있는 4번째 키워드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대기업 자기소개서 공통양식, 아까 보여드렸던 양식의 유일한 제한사항이 있었죠. 그게 뭐였죠? 우리 자소서에는 시를 쓰면 안 돼, 편지 쓰면 안 돼, 이런 얘기였었어요. 그런 거 없었죠. 유일하게 제한하고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보면 어떤 거죠? 바로 글자 수만을 제한을 합니다. 그렇죠? 예, 다른 제한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입력이 가능한 다른 어떤 건 얼마든지 되는데 뭐는 지켜라 하는 겁니까? 글자 수는 지켜라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착각할 수 있는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자소서 업로드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인터넷 웹상에서요, 그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업로드를 해요. 업로드를 하는데 이게 글자 수가 딱 끝나면 닫히는 게 아니에요. 다 쓰여져요. 쓰여지는데 이게 대학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요, 천자하고 그 이후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타이핑이 된다고 착각을 해서 이거 넘어가겠지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 글자 수는 반드시 지키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 글자 수가 대기업 자기소개서 유일한 그 제한 사항인데요. 이게 가만히 보면요, 1번 한 번만, 제가 1번만 예를 들어서 이 글자 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릴 거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 2년 반이죠. 그죠? 5개 학기.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교 가서 주로 하는 게 뭐죠? 학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부라는 거죠. 학업은 광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즉 다른 말로 공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공부에 기울인 노력과 경험이 거의 대부분의 학교 생활을 지배합니다. 거의 거기 활동들을 하죠. 노력하고 경험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되냐면 바로 5개 학기가 되는 거예요. 5개 학기. 그 5개 학기 동안에 그 학교에서 주로 했었던 공부하는 얘기를 쓰는데, 이게 그거 쓰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배우고 느낀 점 중심으로 또 쓰래요. 야, 이게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왜? 글자 수 천자예요. 이 천자가요, 여러분들 타이핑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천자가 어느 정도 A4 용지에 쳐 내려갈 때 어느 정도 차면 천자가 찰 것 같아요. 이런 거 이제 물어보면 이제 피드백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2장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센터장님이 친절하게 앞에 앉아 계신데, 2장 이거는요 굉장히 긴 거예요. 천자는 A4 용지 반장이면 차요. A4 반장이면 차는 그 글자 수를 가지고 내가 2년 반 동안 주로 했었던 공부에 대한 노력과 경험 쓰고 거기다 배우고 느낀 점까지 쓰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나와요. 바로 글자 수가 금쪽 같다는 거죠. 그 천자를 황금처럼 봐라. 그리고 제가 부제목으로 달아놓은 게 바로 사전 설명은 짧게. 자, 그러면 여기서 사전 설명은 짧게라는 게 사전 설명이 다른 말로 배경 설명이라고도 해도 되는데요. 이 부제를 다른 이유는 이겁니다. 정말 많은 친구들의 자소서를 보다 보면요, 정작 이 친구가 이 친구로부터 듣고 싶은 1번의 경우에 공부를 통해서 이 친구가 한 노력과 경험을 보고 싶고 거기서 배우고 느낀 점을 보고 싶은데요, 그 노력과 경험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배경을 이야기하고 사전 설명을 이야기하다가 글자 수 다 써먹더라고요.
이게 정말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현상이에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사전 설명이 짧게라는 말을 부제목으로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키워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상식적이고 평범하고 지극히 어렵지 않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정작 딱 마주하고 제가 그거를 볼 때는 그 키워드 네 가지 녹여내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이거를 키워드로 뽑아서 이렇게 강조를 할까. 아마 제 입장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지만 첫 번째는 차별화입니다. 내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는 학생부 알고 써야 돼요. 그래서 학생부 자소서 연결이 되게 써야 돼요. 고대 AI 프로그램 보여드렸죠. 세 번째는요. 자소서 글의 중심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배우고 느낀 점 중심으로 써야 됩니다. 그게 대학이 궁금한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글자 낭비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한테 보고 싶은 정보를 대학은 못 얻어요. 즉 금쪽 같은 글자 수, 정말 쓸데없는 표현들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들 다 없애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키워드에 대한 이제 방법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그 이전에 양식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면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거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고3만은 아닐 거고요. 그렇다면 고2나 고1도 계실 텐데 우리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그 경우에 지금까지 올해 2021 대입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교육 대입 공통양식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2022 대입부터요. 자기소개서가 지금 현재 상황은요. 지금 고1까지 자소서를 받습니다. 얘네들이 대학 들어가는 해까지요. 그리고 지금 중3부터는 이제 또 자소서까지 안 받는다고 하는 예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사실은 입시라는 게.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공통양식의 1, 2번을 합하면 2,500자거든요. 요거를 통합을 할 거예요. 개선하는. 그리고 3번 천자가 800자가 되고요. 4번 자율문항 천자 1,500자가 800자가 돼요. 그래서 5,000자에서 3,100자로 줄어들어요. 굉장히 많이 줄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지금 금쪽 같은 글자 수 말씀드리면서 이거 보여드린 이유 눈치채셨나 모르겠습니다. 글자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요.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실탄이요. 준다는 얘기예요. 자소서 실탄이 준다는 얘기는요. 바로 뭐하고 관계가 되냐면 내가 자소서를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걸 고민해야 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자기소개서의 글자 수를 부담을 지우기 위해서 줄여주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이 공교육기관에서 무슨 이 자리에서 참 드리기 곤란하긴 한데요. 참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 5,000자 가지고 요구하는 것도요. 그게 힘들다. 그래서 3,100자로 줄이자. 그랬을 때는 변별력 차별화가 정말 중요한데 이게 3,100자가 되는 순간 그게 더 중요해지는 거죠. 효과적으로 써야 될 방법을 고민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자소서가요. 앞으로 이제 없어진다 그러면 대학은 더 고민에 빠질 거예요. 아마도 대학도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기소개서요. 문항이 줄고 글자 수가 주는 것이 그게 분량의 부담은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잘 써서 나를 어필해야 되는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자 수가 이렇게 적기 때문에요. 우리가 보통의 글들을 소설이나 다른 글들을 보면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자소서는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냥 바로 전하고 결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전이 바로 에피소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우고 느낀 점 중심의 글로 만드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이 앞에 기승에 대한 이야기, 사전 설명을 하실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팁을 드립니다.